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 동대구역을 거쳐 대구에 이틀 동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혈이 급감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혈액 보유량이 하루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인근 마을에 지급한 지원금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7도, 안동 영하 11도, 의성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도 대구와 안동은 4도, 의성은 5도의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온 이번 강추위에 옷차림을 두툼하게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건조합니다. 하루 사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는 오늘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7번째 확진자가 최근 대구를 이틀 동안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취재입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17번째 확진자가 대구를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수성구 본가로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자기 차로 북구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고 처가에서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 SRT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대구시는 본가 가족 5명을 자가격리시킨 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맡겼습니다. 예, 지금은 이분들 가족들 일단 자가격리 시켰고요. 보건소에서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일단 검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처가 식구 7명은 부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 연제구 보건소에 통보했는데 지금까지 모두 이상 증상은 없습니다. 또 확진자가 대구에서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 2명과 주유소 직원 1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곳은 모두 소독하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 생수를 사려고 들른 동대구역 편의점도 방역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지 열흘이 넘어 접촉한 공간과 물건에서의 바이러스는 사라졌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최대 14일이어서 오는 8일이 고비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1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수성구 본가 식구 5명과 친척 2명의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택시기사 2명과 주유소 직원, 편의점 직원 등 7명에 대한 진단 검사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모두 증상 없이 건강히 양호한 상태라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하루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서 헌혈자가 급감한 탓인데요.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혈액 보관소. 거의 모든 혈액이 바닥을 드러냈고 사용량이 많은 O형은 아예 텅 비었습니다. 혈액 저장 냉장실에도 남은 혈액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한 3분의 2 정도가 혈액이 차서 좀 선입선출로 계속 이렇게 갖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하루 정도를 가지고도 좀 버티기 힘든 상황. 대구 경북 혈액원이 가지고 있는 혈액은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0.91분,
추가 공급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양으로 혈액 보유량에 따라 나눈 위기 단계상 가장 위험한 수준인 심각 단계입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건 겨울철이 헌혈 비수기인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친 탓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군부대나 기업 등 단체 헌혈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개인 헌혈자도 발길을 끄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에 나와 있는 헌혈버스입니다. 평소 같으면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오후 시간대지만 지금은 이렇게 헌혈자 하나 없이 텅 빈 모습입니다. 도심 곳곳에 위치한 헌혈의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구 경북혈액원은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피켓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기부나 그다음 헌혈 침대나 이런 것들도 소독을 자주 해서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분들은 안심하고 헌혈의 집을 방문하셔서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원은 현재 지역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양의 20에서 30% 정도밖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강을 잇따라 연기했습니다. 경북대는 9개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를 열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개강을 2주 연기하고 올해 1학기를 기존 15주에서 13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수업 개설 상한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중국인 유학생 집중 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계명대, 경일대도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개강을 2주간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전문 대학들도 개강을 연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빌린 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한 기업당 대출금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자 3%를 지원하며 지원하는 대출금액 총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중국과 수출 실적이 있거나 중국 현지에 공장이나 지사가 있는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물갈이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치를 잃을까 봐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이들은 황교안 당대표를 만나서 인위적인 물갈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구와 경북 의원들을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례로 만났습니다. 물갈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지역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꼭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 힘을 모아가는 또 그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를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경북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포함된 확인되지 않은 살생부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어려울 때마다 대구 경북에 손을 내밀면서도 막상 선거 때는 헌신짝 취급한다며 황 대표에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스크로프로 탈락하는 건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는 그런 낙인을 지키는 거라서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 다들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좀 그렇게 에너지가 결집되겠느냐라는 데서 이제. 황 대표는 거위 당무감사 자료가 나돌고 있다며 공관위에 지역 사정을 전달하겠다고 달랬습니다. 당무감사 결과 나온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표님께서 확인해 주셨고요.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또 그 허위 사실 유포자를 또 찾아내서 한국당이 공천 여론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지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 일부를 민원인을 달래는 데 써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투성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사건을 두고 검찰은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본 이유를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민원인이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원인에게서 받은 각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각서는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의혹을 샀지만 정작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사모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이렇게 찍히는 절대 안 보내줬거든요. 각서의 내용을 감추는 것조차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사당국이 한쪽 이야기만 들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국장은 성금 모금 사실을 다른 간부를 통해 알게 됐을 뿐 구청장 지시가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구청장 개입과 지시가 있었다는 반대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실에 나온 전달사항이 아니라 했을 때는 그 참석했던 국장님하고 대지를 한번 시켰어야지. 성금을 받은 민원인은 긴급복지 대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어떻게 생계 곤란자로 둔갑했는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구청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모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인과 참고인들의 어떤 진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달서구청의 피고발인들의 어떤 진술과 정황 증거만 받아들인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 넘게 끌어온 대구 달서구청 성금 유용 사건은 여전히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구 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문경 쌍용양회가 가동 61년 만인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었는데요. 문경시가 쌍용양회 공장을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시 재상의 상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독일 산업혁명의 유산인 졸퍼렌 탄광지대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대의 광공업 지대였습니다. 한때는 하루 12,000톤을 생산하던 이곳은 탄광 산업의 사용화로 1988년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돼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 쌍용양의 공장 역시 이 같은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1957년 건립된 쌍용양에는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 역할을 했지만 2년 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쌍용양에는 국제연합국 재건단, 즉 웅크라의 지원시설 가운데 운영이 80% 이상 보존돼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산업유산으로 재활용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경시는 쌍용양의 공장을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과 함께 전문가 포럼을 열며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산업유산 활용 사례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스토리텔링, 관광지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산업유산, 그것을 이제 보존하고 교육하는 그 시설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과거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부합되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부지 매입과 건립 등에 2,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 국가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복합문화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립전문과학관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경 쌍용양회가 국가재건의 상징에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이 돼 보존과 재활용의 가치를 일깨우는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 원전 인근 마을에 지급한 상생협력지원금 집행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비 집행을 책임질 마을 이장이 새롭게 임명됐는데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수원의 상생협력지원금 집행을 책임지는 마을이장 선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마을개발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이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상생협력지원금으로 읍천항 일대에 추진하는 마을 공동사업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검증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 임명된 이장은 상생협력지원금 집행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이장 선임은 마을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원래 3월 달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그 총회를 열어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기로 그래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경주시는 현재 조례의 경우 이 통장 선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소 미흡해 갈등을 겪게 된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꽃이라는데 마을에서도 최소한의 선거를 거쳐가지고 마을에서 선임된 이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요건 우리 시에서 규정을 조례를 고쳐줘야 될 걸로 좀 이렇게 봅니다. 한편 한수원이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지급한 상생협력지원금은 1,310억 원이며 이 중 40%는 경주시에 나머지 60%는 원전 인근에 간포, 양남, 양북 3개 읍면 마을별로 지급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경북에서 2차례 여론조사를 하면서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설문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여심위는 유권자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위법은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공무원 2,261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7급 41명, 8급 118명, 9급 1,980여 명 등입니다. 오는 4월 4일 연구 지도직 선발을 시작으로 6월 13일 9급 공채, 10월 17일 7급 공채 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합니다. 3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40곳을 뽑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활동을 시작한 19곳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사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마을넷 지원 사업도 하는데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16곳에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따뜻한 교육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미래교육지구 7곳을 선정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다양한 분야 지식이나 재능, 경험을 가진 주민이 학교 등에서 아이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반 지구 6곳과 5개 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마이크로 지구 1곳 등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영하 7도, 안동 영하 11도, 의성은 영하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대구는 4도, 안동도 4도, 의성은 5도의 기온이 그치면서 종일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온 이번 강추위에 옷차림을 계속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하루 사이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메마른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불씨 관리에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는 오늘까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청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4도, 청도 6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 김천 영하 12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3도, 김천 4도로 연일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1도, 영양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4도, 영양도 4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낮부터 점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번 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